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라인 창업하면 누구나 한 달에 몇백은 그냥 벌 수 있다. 투잡으로 하다가 회사 때려치우고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듣고 시작해볼까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도대체 어떤 상품을 판매하길래 돈을 벌 수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잘 팔리는 상품을 찾고 경쟁자도 많이 없는 진짜 심플한 소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벌려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바로 상품과 구매자입니다. 상품을 공급해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팔립니다. 누구나 아는 유명한 브랜드의 상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 수만 있다면 수요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는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거나 공급한다고 해도 가격이 터무니없다거나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그 상품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돈은 가치 교환의 수단이죠. 무엇이든지 교환될 수 있는 매개체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면 돈으로 교환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돈을 벌 때는 현란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필요한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상품과 고객.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매자에게 돈을 받죠. 상품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것. 이게 돈을 버는 구조의 핵심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수요가 있는, 즉 사람들이 구매할 만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상품을 제공하는 사람이 적은 그런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그런 상품을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상품을 이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희가 길을 걷다가 아니면은 쇼핑을 하다가 아니면 누군가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뭐 이런 방법들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아이템 소싱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각양각색이고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판다랭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링하니가 있고 아이템 스카우트,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가지고 UI가 편하고 본인이 사용하시기에 괜찮은 곳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판다랭크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 여러 기능 중에서 우리가 셀러 기능 중에서 키워드 찾기를 통해서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는지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이용하시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키워드 찾기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판매해야 될지 저와 같은 화면을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많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 카테고리 해가지고 6월 2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키워드들이 현재 많이 판매가 되고 있구나 라고 시장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걸 봐야 되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어떤 키워드를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카테고리를 쭉 나눠 놨는데 판다랭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각각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설명이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을 검색해 보시면은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나만의 방법으로 또 가져오셔가지고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쟁률 있고 쇼핑 전환 있고 그다음에 광고비 있고 월 검색량 있고 상품량, 평균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골라야 되냐가 핵심이잖아요. 경쟁은 적은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상품을 찾겠다라고 하는 게 그 상품을 찾으려고 하면은 표현되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검색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경쟁이 없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검색은 하지만 공급하는 사람,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경쟁률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량 나누기 상품량을 해가지고 경쟁률로 보여지는 거고 보통 최악, 최적이라고 나옵니다. 경쟁률이 최적인 것을 보면은 괜찮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캠핑 용품이 6월 20일자로 최악으로 나와요. 358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상품량이 2,800만 건이에요. 검색량은 72,000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품을 캠핑 용품이라고도 판매는 하지 않겠지만 캠핑 용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더 검색량이 많은지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텐트도 있을 거고
아니면 수저도 있을 거고, 뭐 캠핑하는데 뭐 그릴 같은 것도 있고, 의자도 있고, 돗자리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상품을 한번 보는 것도 결국에는 상품을 찾아내는 방법인데, 상품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검색량과 상품량을 이걸 나눴을 때 경쟁률이라는 것 하나 가지고 최적인 상품을 찾아서 한번 오늘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캠핑 용품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캠핑 용품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건 아니지만 캠핑 용품이라는 이런 큰 카테고리 안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중에서 최적화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아, 시즌성이란 게 71%구나. 아, 로켓 상품 비율도 65%나 되고 탑 10 상품 평균가가 32만 2천 원이 되는구나. 여기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우리가 판매하는 어떤 상품을 고를 때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상품을 공급하는데 수요가 없으면 안 되니까 시장 규모도 살펴보게 되고 경쟁 강도, 그 다음에 상품 평균가도 중요하죠. 가격도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고, 아, 이게 시즌성이구나.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는 거지? 라고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해볼 수 있는 거고, 3년을 쭉 보니까 올라가는 때가 6월과 8월. 이때 4월부터 올라가네요. 3, 4월 달에 올라가고, 5월과 6월, 8월, 10월 달까지구나. 캠핑이 3, 4, 5, 6, 7, 8 까지구나. 이때 주춤하는 게 아마 6월 말에는 장마 기간이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최근 작년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2월 말부터 올라와가지고 5월, 6월에 피크를 찍고 장마 기간 때는 캠핑 용품에 관련된 수요가 확 줄고 그 다음에 8, 9, 10, 10월 달까지 10월 달에 확 꺾이네요. 캠핑 용품이란 것은 이런 시즌성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캠핑 용품을 내가 소싱을 하려고 하면은 시즌에 따라서 소싱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때 소싱하면 돼야 안 돼요. 8월달, 9월달에 캠핑용품 소싱해서 상품 기획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 준비해야 되냐? 수요가 없을 때. 한 3월 전까지 한 1, 2월달에 캠핑용품을 준비해가지고 최적화된 키워드를 찾아내서 소싱을 하면은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즌성 있는 키워드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다 나오죠. 오늘 하려는 거는 키워드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키워드가 지금 내가 판매할 수 있는 키워드인지 어떤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할 수 있는지 그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관 키워드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아까 우리가 캠핑용품 처음에 딱 카테고리 봤을 때 텐트도 생각나고 의자도 있고 천막 같은 거를 제가 타프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수요가 많이 있나 봐요. 아, 테이블도 있구나. 테이블 캠핑하는데 테이블도 필요하니까 캠핑 음식. 아, 캠핑 갈 때 음식도 괜찮겠네. 아, 이런 음식도 있구나. 에어 텐트? 에어 텐트는 뭐지? 캠핑에서 에어 텐트 같은 걸 쓰나? 캠핑카 용품도 또 될 수 있겠네요. 캠핑 용품 중에 그늘망, 천막, 햇빛이 쬐니까 그 연관 키워드를 보니까 이런 것들을 캠핑 용품으로 볼 수 있구나, 배낭도 있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쭉 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렇게 많은 것 중에 그래서 경쟁률이 우리는 좋은 것만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검색량을 순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상품 수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경쟁률을 최적인 것만 한번 볼 거예요. 엑셀 다운로드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엑셀을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은 경쟁률 기준으로 저는 보거든요. 키워드를 한번 보면서 경쟁률만 봅니다. 근데 우리가 키워드 수를 쭉 보니까 몇 개예요? 80개예요.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통해서 뭐 경쟁률이랑 월 검색량을 나눠가지고 볼 수도 있지만 80개니까 많지 않아서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100 이하만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 이하만 이렇게 봐주시게 되면은 상품 개수가 46개. 한 절반이 줄었죠. 여기서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쿠디 파밀리아잖아요. 얘를 네이버에다 검색해보면은 쿠디 파밀리아는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래서 쿠디 파밀리아라는 거를 못 쓰지만 이런 텐트들이 수요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들어가시면 벌써 200만 원짜리인데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 사는구나. 야, 그렇구나. 에어텐트 쿠디. 에어텐트를 이런 것들을 캠핑하는 사람들은 사는구나. 가격이 200만 원이에요. 이런 거는 국내에서 소싱하면 비싸니까 아마 다 중국에서 많이 가져올 거란 말이죠. 금액대가 좀 세니까 우리가 좀 접근하기 힘들어요. 뭐 해외 구매 대행 하실 분들은 뭐 이런 것도 하셔도 괜찮죠. 그래서 하나씩 체크를 해볼 겁니다. 자, 로티캠프도 느낌이 일단 브랜드 상품인 것 같아요. 로티캠프 한번 쳐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홈페이지 나오니까 브랜드 13이라는 요런 텐트들이 많이 구매가 되고 있네요. 카테고리를 또 나눠서 한번 좀 볼게요. 이런 카테고리 키워드를 중심으로 또 봤었는데 카테고리 위주로 좀 보게 되니까 음식도 있고 기타 캠핑 용품, 뭐 캠핑카 도마, 엔드그레인, 트레킹화, 등산화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늘막.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캠핑 의자, 캠핑 테이블, 그 다음에 캠핑 버너 테이블. 테이블 중에서도 캠핑 버너 테이블이란 게 있네요. 요 원터치 그늘막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전시회 같은 거는 우리가 소싱을 안 할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8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터치 그늘막이라는 것을 여기다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여기 키워드 분석이 또 가집니다. 그 키워드 분석이 가져가지고 얘는 카테고리가 텐트네, 3, 4인용에. 그리고 얘를 보니까 검색량이 어때요? 18,000이에요. 좀 세요. 우리가 가기에는 좀 세단 말이죠. 6개월 시장 규모도 있고 로켓도 있고 시즌성이 153이에요. 와, 완전 시즌성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 그래서 네이버에서 팔리는 상품들 보니까 3만원짜리가 지금 1위네요. 원터치 그늘막 40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요렇게 원터치 그늘막 이런 상품도 될 수 있겠죠. 하나 더 볼까요? 원터치 쉘터. 참 키워드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우리 판매한 사람들. 얘 14,000. 경쟁 강도 4대1. 아까 5대1보다는 좀 괜찮죠. 그늘막보다. 시즌성이고 로켓 상품 비율 42%. 평균 단가 한 20만원. 얘가 키워드 좋네요. 해외 직구 상품 비율이 36%. 그래서 보니까 지금 1위 상품 한번 볼까요? 1위 상품이 아마데우스 원터치 쉘터. 다 이런 캠핑 이런 것들이네요. 한번 다른 거 볼까요? 저 요거 괜찮아 보이거든요. 캠핑 버너 테이블. 자, 캠핑 버너 테이블 한번 볼게요. 쫙 올라갔네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게 한 번에 확 찍었던 거는 어디 유튜브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뜬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 소싱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한 3년 정도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량도 괜찮고 경쟁 강도도 그래도 나쁘지 않고 해외 직구 상품이 10%고. 자, 1위 상품 볼까? 한 10만원. 6개월 판매량도 괜찮네요. 한 100개 정도 팔렸고. 2위가 75만원, 66,000원. 10만원, 한 10만원 언저리 하면은 상품을 판매하는데 괜찮겠네요. 1위 상품을 한번 가보니까, 이런 거구나. 화기 안전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테이블인데, 이름이 뭐냐? 캠핑 버너 테이블이에요. 요런 상품 괜찮네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테무도 있고 알리도 있고 브랜드 상품도 이렇게 나오고 광고도 있는데 우리가 해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디자인도 아마 각양각색이라서 정말 다양하네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구매할 때 여기 75만원짜리도 엄청 많이 팔렸네요. 이거 얘는 이제 버너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국내 스노우피크 거. 스노우피크 거구나. 스노우피크. 단순한 이런 테이블도, 이런 것들도 그냥 캠핑 버너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네요. 그렇네. 이렇게 키워드를 찾을 때 여기서 황금 키워드라고 누르면은 또 이렇게 한 번에 쫙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황금 키워드 중심으로 보시면은 조금 빠르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이 상품을 어디서 갖고 올 거냐가 이제 또 핵심이잖아요. 상품을 소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캠핑 버너 테이블을 제공하는 업체에다가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사이트에서 테무라든지 알리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그 다음에 타오바오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구매해가지고 국내로 들여와서 제품을 판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 사 갖고 와가지고 국내에서 팔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해외 직구로 해가지고 해외 직구 상품으로 해가지고 해외 구매 대행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해외에서 이런 상품들 보면은 훨씬 저렴하게 판매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캠핑 시장이란 것은 시즌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시즌을 봐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시장의 규모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10,000원 이하짜리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좋다고 라고 생각한 것들이 아니라 시장에 들어와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키워드들을 사람들이 검색하는구나 라고 일단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럼 캠핑 시장에서 내가 의자를 할 건지 테이블을 할 건지 아니면 타프를 할 건지, 텐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아까 200만원짜리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또 그 텐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카테고리에는 이런 키워드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경쟁률이 최악인 것은 피하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최적인 것도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브랜드 상품은 우리가 소싱하기 어려우니까 적당한 검색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쟁률은 좋은 그런 상품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팔릴 만한 상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자. 그래서 데이터 속에서도 카테고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고, 사람들이
구매자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알아야 그 상품을 소싱할 수 있으니까 판다랭크라든지 셀링하니,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여러 필터들을 통해서 키워드를 찾아내서 그 키워드를 이런 상품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이거 안 찾아보면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상품을 직접 소싱하려고 그러려면 제조사에 전화를 해본다던가 이걸 만드는 회사를 찾아내야 되겠죠. 국내에 없다면 해외로. 그런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상품을 찾는 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막상 데이터에서 좋다고 하는 상품을 찾았는데 안 팔리거나 수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른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하고 있다고. 이 세상은 신비로움으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세상임을 배우고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전하시다 보면은 재미도 느끼고 흥미도 생기게 되고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점차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어려운 건 당연한 것이니까 부족한 부분은 배우고 자주 하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충분한 수요가 있는 상품을 파악하려면 데이터를 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아이템을 보다 보면 같은 상품이더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나만의 판매 전략, 팔릴 만한 상품을 보는 눈. 예전에는 엄두도 안 났던 상품들이 도전해 볼 만하게 보이시게 될 거예요. 내 상품이 왜 안 팔릴까? 이런 고민이 들 때 내부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는데 판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을 조사하고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상승하게 될 거란 것도 잊지 마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하루입니다.